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안 보면 절대적으로 후회하는 개꿀잼 웹툰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웹툰 관존 이강진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이강진. 이런 주인공은 어느 날 마적을 피해 도망치고 있던 광노란 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다른 생물을 이유 없이 죽이는 걸 목격한 광노를 죽이고자 그에게 스리슬쩍 접근하게 되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특이한 기행을 모인 주인공을 이상한 사람이 아닌 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공감을 해주게 되며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추가로 주인공과 광노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됩니다. 여담으로 광노는 오랜 시간 동안 군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싸움 실력은 꽤나 출중하였지만 그에 비해 무공에 대해선 단 1도 모르는 정말 애매한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문득 강진과 비슷한 성향의 동료가 생각나게 되며 주인공을 갱생시켜주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천재는 1을 알려주면 100을 한다고. 주인공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조잡하게 무공을 알려줘도 완벽하게 습득을 해버리고, 또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며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아닌 사두용미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인공에게도 부족한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동이나 행위들을 주인공은 다르게 이해하고 당연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의문점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의 스승인 광노는 이런 주인공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본격 강진이 갱생시켜주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어 무사히 갱생에 성공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69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툰 본투비 가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반인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을 보는 자들도 존재하였으니, 이 귀신을 보는 자들은 신을 기쁘게 하는 의식인 굿을 치러 자신이 섬길 귀신을 보시게 되는데, 또 그 힘을 이용하여 사바세계 업을 바로잡는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돈이 너무나도 좋아 돈에 미쳐 살고 있었던 양아치 선도부 우리의 주인공 김태성. 주인공은 어느 날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무당 화려한이란 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런 주인공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안 보이는 사각에서의 공격에 반응하는 신체, 주마 등을 사용하는 귀신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인공의 멘탈을 쿠쿠다스로 만들어버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주인공의 오토바이가 귀신에게 몸을 뺏긴 배달부에 의해 개박살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수심에 불탄 주인공은 이 귀인을 자신의 오토바이처럼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버리기 위해 도망치고 있던 귀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선 귀인과 주인공, 역시나 주인공을 유인했던 것일까? 귀신의 힘이 들어간 배달부는 주인공에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주마 등을 사용하는 주인공이어도 압도적인 경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가 않았으니, 하지만 그때 주인공의 앞에 무당 화려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려한은 주인공에게 두억신이라는 상급 도깨비를 빙의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게 빙의하게 된 주인공은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주인공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주인공에게 귀인을 쓰러뜨리면 1000만원을 준다는 아주 좋은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 소리를 듣게 된 주인공은 무아지경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며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순 귀인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이 어둑신의 능력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될까요?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57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툰 테마록입니다. 어느 날 10살 남짓 때 보이는 한 아이에게 악마가 깃들게 되고, 그런 악마를 퇴마하기 위해 사제였던 박신부가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악마를 퇴마하는 과정에 있어 여러 위기들이 존재했었지만 뛰어난 영적 능력을 통해 아이에게 깃든 악마를 무사히 퇴마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 깊은 산, 사람의 인적이 드문 해동 밀교, 이곳에서 서교주란 인물은 대자제천, 즉 시바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예 돌아버렸던 것인가, 금기시되는 인신공격 또한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교주를 막으려는 호법들,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도 이 교주 하나를 막을 수가 없었기에 뛰어난 영적 능력을 지닌 박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동밀교의 박신부가 도착하게 되고 그와는 다르게 뒤틀린 혈맥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방문하게 된 현암. 현암은 자신의 뒤틀린 혈맥을 고치기 위해 해동밀교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동밀교 입구에는 진법이 하나 쳐져 있었고 이 진법을 부수자마자 그곳을 지키는 야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암은 야차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아작이 나게 되는 것인가. 하지만 강력한 무예와 태극기공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태극패를 이용하여 야차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화면은 전개되어 장호법과 함께 해동밀교로 들어가게 된 박신부. 박신부는 그곳에 있는 호법들과 통선명을 나눈 뒤 교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교주에게는 무서운 비밀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이나 탱크, 미사일 같은 것이 아닌 10살 채 되지 않은 준우라는 한 자그마한 꼬마이었는데 이 준우는 5대5법의 모든 주술을 물려받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능충 주술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사실 준우는 교주의 친아들이 아닌 장호법의 아들이었는데요. 호법지기를 맡은 사람이 자식을 데리고 왔다는 소문이 좋게 난리가 없었기에 교주는 흔쾌히 준우를 양자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양자로 삼게 된 준우가 상식을 뛰어넘는 뛰어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5명의 호법들을 준우의 스승으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3명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서사로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각자의 사연을 지닌 3명의 주인공들은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며 사회를 혼란과 범죄 온상으로 몰아가는 이 악한 마귀들을 무사히 퇴마할 수 있게 될까요?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63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웹툰 북경 신보입니다. 150년 전 981방의 수자이자 중원모림의 기둥이었던 무당파가 자파의 비전절기를 출판하여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론 일반 백성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무공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에 공개했다곤 하지만 실상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무당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당파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고 온 세상은 무공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공을 동력으로 얻은 세상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시간은 흘러 160년간 동굴 안에서 무공을 연마한 천하제의 고수 노화자, 무림제일의 신문사, 북경신부의 견습소식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인공 모용화란이 취재를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펑키한 느낌의 일상모험을 장르의 웹툰입니다.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38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북경신보는 작가님의 말을 빌려 무협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 없이 누구나 진입장벽 없이 웹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펑키한 일상모험을 장르의 웹툰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웹툰 자체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포근한 이불 속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호불호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무협처럼 막 박터지게 싸운다거나 환생이니 회기니 빙이니 복수를 다짐하며 수련을 거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인공이 취재를 하며 그 취재 속에서 여러 사건들에 얽히게 되며 이야기가 전개된 느낌의 웹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을 포함해 웹툰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라 한번 보시면 계속 빠지실 만한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향이 안 맞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웹툰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에 맞는 웹툰인지라 아주 재미있게 웹툰을 정독한 것 같습니다. 혹여 펑키한 느낌의 일상모험을 장르의 웹툰을 찾고 계신다면 이 작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웹툰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작품은 과반수 이상이 고리대금업과 조직폭력에 종사하는 무법지대 해골촌에서 주먹 하나로 이곳을 평정하였던 주인공 보나파르트의 숨겨진 과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프리퀄 작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길고양이 행진에 대해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인계 액션 웹툰 원탑인 개판의 뒤를 잇는 숨겨진 띵제 웹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이야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이 사람도 아니고 수인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 웹툰의 재미에 비해 많이 저평가받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판과 길고양이 행진 그리고 길고양이 행진의 프리퀄인 보나파르트를 보기 전까진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 나온 작품?
뭔가 보기 전부터 노잼 냄새에 스물스물 올라오네 와 같은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웹툰을 보다 보니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 또 사람이 아니어서 엄청 신선하고 오히려 더 개꿀잼인데 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웹툰을 보는 취향 차이도 있고 이 웹툰을 보셔도 재미없다고 느끼실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액션 판타지 장르의 웹툰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요 근래 정독한 웹툰 중 가장 재미있게 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며, 낭만이 넘쳐흐르는 액션 판타지 웹툰을 찾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웹툰 보나파르트를 재밌게 보셨는데 길고양이 행진을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이것도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31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 보면 절대적으로 후회하는 개꿀잼 웹툰 5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